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과거 성폭력 가해자 변호 이력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민주당 강북 을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새벽 SNS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후보 사퇴로 강북을 해서 마지막까지 경선을 치렀던 박용진 의원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어서 당장 후보를 내야 하는 민주당은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오늘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선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지각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에서 태국을 상대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팀 내 불화를 봉합하고 손흥민과 이강인 등 에이스들이 총출동했지만 무기력한 경기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성범죄자 변호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 을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면서 이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해 논란에 휩싸였던 조수진 변호사.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걸 느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 시민단체와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 새벽 SNS를 통해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려 했지만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면서 완주하면 논란은 계속될 거라며 당에 대한 공격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19일 민주당 전력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강북 을에 공천받았지만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남성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냈다며 홍보하고 초등학생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피해 아동이 성병에 걸린 이유가 다른 사람,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합리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재판부는. 조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규범을 준수했다면서도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가는 상황. 당 안팎에서 비판과 압박이 거세지자 공천 사흘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자, 조수진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경선에서 다퉜던 이 박용진 의원 거취에 지금 관심이 쏠립니다. 박 의원은 현역 하위 10% 평가로 이 감산을 받고도 강북을 컷오프를 통과를 했고 경선 결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화에 휩싸인 정 전 의원 사태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자리를 놓고 조수진 변호사 또 한 번 겨뤘지만 결국 또다시 패하면서 2번 비명행사 당했다는 말과 함께 총선 행보가 막을 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 변호사 사태로 다시 후보가 공석이 돼서 박 의원 또 한 번 기회를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총선 후보 등록 오늘이 마감이라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조수진 변호사가 서울 강북을 후보를 사퇴하면서 민주당 앞에 새로운 난제가 놓였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안에 다시 후보를 공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제3의 인물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목발 경품 발언 논란으로 정봉주 후보 공천을 취소하면서 경선 2위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는 일축하고 전략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우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권리당원 100% 재경선에서 조 변호사에게 패했습니다.
현재 박 의원의 승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후보 마감 시한 당일 경선을 새로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한민수 대변인 등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친명 인사를 공천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오늘 예정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흘 전 대장동 사건 재판에 이어서 또 불출석하는 모양새인데 이 당시 담당 재판부 또다시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이 됩니다. 윤태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대장동 재판에 지각 출석했습니다.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19일 대장동 재판에는 무단 불출석했고 담당 재판장은 선거 일정까지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며 또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대신 서산 동문시장 방문 등 예정된 총선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재판은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4월 10일 선거일까지는 재판 출석이 힘들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을 받고 다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 독재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대장동 재판부가 이미 강제 구인 가능성을 경고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해 이번엔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사건 다음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충남과 경기를 잇따라 방문해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다음 주에는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자에게 받은 빨간 목도리를 팔에 두르고 연신 손을 흔듭니다. 전국에 사랑받고 전국에서 선택받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곳 대구 서문시장은 보수 정당이 위기 때마다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 찾는 곳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뛰어든 직후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젊은이들의 거리인 동성로에선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선거라며 의지를 부여했습니다. 정말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위원장이 방문한 경북 경상과 대구 중구는 최경환 전 부총리와 최근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각각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절을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지지층 결집 행보로 풀이됩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원희룡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제 급거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에 조사받을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요. 여야의 공방은 더 거세졌습니다. 야당은 이 대사의 해임을 요구하며 특검까지 주장했고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수처가 정치질을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일 임지인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 이 대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조사받을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 대사가 귀국하자 이제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으면 공수처와 민주당의 정치질을 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민주당 측은 의원 10여 명이 공항까지 나와 이 대사 해임을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해병대원 특검과 국정조사에 이어 이종섭 특검도 필요하다며 총선 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해외로 대사로 임명해서 빼돌리는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대사는 총선 때까지 국내에 머무를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성범죄 가해자 변론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민주당 강북을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은 지 3일 만에 이 낙마를 한 거여서 강북을 지역에서 그럼 과연 누가 후보로 나설지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직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좀 전에도 전화드렸습니다만 조수진 변호사 오늘 새벽 SNS에 사퇴 입장을 밝혔죠. 민주당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공천 재검토는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본인이 자진 사퇴를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배경은 뭐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당 차원의 공천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뭐 공천 취소 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아마 당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그 김용민 예전에 예. 선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다가는 네. 수도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공천 취소 가능성을 보고 사퇴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것에 아마 본인도 여러 압력을 받거나 뭐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변호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과거에 변호했던 그런 이력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변호사가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했다. 네. 그것만 가지고 논란을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단지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뭐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든지 아니면 성폭행 피해자인 아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도 선을 넘은 것이거든요. 예. 더구나 그러면서 뭐 뭐 변호사 또 뭐 인권 변호사 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본인도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자진 사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조수진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퇴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은 당선의 공천 취소가 아니라 자진 사퇴로 정리가 됐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자진 사퇴인지 아니면 사퇴를 당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변론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 변론 내용은 사실은 정말 일파만파 그리고 거대한 해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 그런 역풍이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에 덮쳐오면 네네. 공천 잡음 이후에 총선에 어쨌든 이 네. 승기를 잡아가는 이 국면이 예. 또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민사회나 민변의 움직임도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네. 이런 거를 좀 느낀 것으로 보이고 예. 어쨌든 자진 사퇴의 모양을 취했지만 당에서도 뭐 우려는 전달됐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SNS에 당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달라 네. 이런 호소를 하면서 결국은 사퇴 문을 올렸습니다. 예, 두 분 변호사께도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만 해도 가해자도 변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노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2차 가해 논란도 있었고 아버지를 언급한 이번 부분 이런 것들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 층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그 범죄를 옹호해서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한다라는 네. 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그 변론이란 것도 상당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아마 조수진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강간과 강간치상, 왜냐하면 이 강간
과정 중에서 병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상해로 법적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예. 양형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서 이 상해를 덜어내야 되는 이런 변론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인과관계로 인했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 너무 어린 나이에 피해를 받다 보니까 이걸 좀 이후에 알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피해 사실을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변호사는 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거 없이 그게 아버지랄지 아니면 뭐 누구랄지라고 해서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변론은 이거는 변론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게 의뢰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선거 전략상으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도덕적 기준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는 뭐 흉악범도 네.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 이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 소수자 인권을 위한 변호사라고 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민변의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본인의 그 어떤 법인의 홈페이지에 가봤더니만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변론에 관한 적극적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죠. 네. 결국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을 위한 어떤 그 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성범죄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성범죄 가해자를 풀어주기 위한 전략을 상당히 홍보를 하면서 그것을 사건의 수임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그 점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분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피해자다움 이런 게 있습니다만 네. 성인지 감수성, 완벽한 피해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성의 인권을 상당 부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어떤 사법적 정의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어떤 피해자다움 이런 측면으로 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했던 그 전략이 결국 여성으로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으로서 25% 가상까지 받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행동과 말이 달랐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떤 여성계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굉장히 쏟아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 자신의 이제 변호 이력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 법의 근거에 변론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이제 법의 근거에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걸 느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제 배워야겠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제 공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장미애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자꾸 불거지는 것들이 이제 여성단체 반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박원순 그 피해 호소인 논란도 있었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성단체들이 변호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변론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당한 부분이 여성 가산점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당에 물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당연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당 내에서도 이게 제대로 스크린이 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도 내용들을 보면.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하게 또 이 지역에 또 이 공천권을 거머쥐게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당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아닌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 큰 판세에 영향을 뭐 미세하게나마 줄 수 있다라면 그 어떤 변수를 제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당과의 소통하에 이렇게 이제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관심은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관심이겠죠. 오늘이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민주당 강북을 후보 공천 원점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죠. 일각에서는요. 박용진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오전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자 승계는 거의 없습니다. 예. 전략공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후보에 대한 어떤 흥결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후보군에?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도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안규배 위원장 여기는 박용진 의원 공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강북을지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물으신다면 당연히 박용진 의원으로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 후보 마감이고요. 맞아요.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은 양이고 오늘 내에 서류 준비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가서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적합해 보이는 사람은 그동안 국회의원을 거기서 했었고 의정활동도 잘 했고 그랬던 박용진 의원이죠. 네. 그런데 저는 당 주류에서는 그거는 용인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결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에 완결해서 거기에 박용진 의원을 만약에 공천을 준다? 그러면은 그 비명의 구심점을 하나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두 번의 고난을 겪어서 서사까지 만들어지는 어쨌든 경쟁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용인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용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고 전략공천위원장도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아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차점자 승계는 안 된다. 뭐 안 되겠죠. 전략공천해야 한다. 박용진 전략공천은 왜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사달이 생긴 것은 결국 무리한 박용진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정봉주, 그다음에 조수진까지 이렇게 했다면 글쎄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합리적인 결론이라면 당연히 박용진으로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잘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결국 박용진을 없애기 위해서 그야말로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또 그전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린 그런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글쎄 발상의 전환이란 게 어떨까요? 이때 정말 폭넓게 탁 포용한다면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반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은 그냥 합리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번 조금만 더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조수진 변호사까지 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낭만 이 상황. 강북을 지역 민심에서는 글쎄요 또다시 그냥 뭐 다른 사람을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왜냐하면 조수진 후보가 또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었죠. 금배지를 주었다라는 건 사실 강북구 지역구민들한테는 좀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발언이 아니라 전원 형식으로 정하긴 했지만요. 지금 이 지역이 전국에서 다 관심을 갖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후보가 낙점되지 않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강북 구민들이 민주당에 여기까지 오는 이 상황을 과연 좋게 판단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뭐 이젠 시간도 없으니까요. 매듭 짓는 게 당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어제 귀국한 이종섭 대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공수처를 향해 조사받을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정부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종섭 대사는 귀국해서 조사받겠다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같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제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진영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공수처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사실 어떤 수사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이죠. 그런데 작년 7월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측에 고발이 있었는데
계속 지금까지 진행된 점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지난 12월 말에 있었던 관련 어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압수수색했을 때 뭐 취득한 물건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압수수색 물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3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네. 관련되는 핵심 지금 피의자 내지 참고인 예컨대 뭐 수사단장이라든가 해병대 1사단장이라든가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과연 그 어떤 수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해병대 어떻게 보면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일사천리로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질적으로 결국 공수처의 수사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수석 부장도 없고 사실상 차석 그 부장 검사가 지금 공수처를 대리 체제로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정치화된다는 것은 정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관련되는 수사 불러서 그 조사한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수사 결론을 뭐 사실 이제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내려고 하는 공수처의 노력은 반드시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종석 특검법 총선 전에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총선이 있는 해에 3월 임시국회는 거의 열리지가 않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일단락됐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김태호 국민의힘의 3선 의원입니다. 경기 수도권에 출마하는 분 아닌데도 이건 사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선거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공수처 수사 말씀 주셨지만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 출국 금지 됐었죠. 프랑스에서 귀국한 다음에 자진 셀프 출석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쇼핑하듯이 수사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그 송영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앞에 가서 수차례 나를 수사해 달라고 하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 사건과 지금 들어오기 전에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내는 사안을 동등하게 계속 얘기하는 것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까 국기문란이라고 하는데 국기문란은 국민의힘 내지 그 이종섭 그 호주 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수처에서는 피의 사실이라든가 출국 금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는 그게 오히려 국기문란이라고 보는 것이 법적 측면에서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사안이라고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착각하는 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하고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 못하는 거는요. 이 태도예요, 태도.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굉장히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국민 정서상 봤을 때 이걸 대처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들 각각 텃밭을 찾아서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인의 마음으로 대구인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뒤덮을 겁니다. 이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 상식,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노 교수님,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자신감이 있는 건지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0석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뭐 분위기가 좀 여러 차례 바뀌고 있죠. 사실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뭐 국민의힘이 대패할 때만 해도 그야말로 정말 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200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더더구나 이제 2월 말까지 공천이 있으면서 네. 민주당이 또 대패한다 이런 또 관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좀 분위기가 또 바뀌면서 네. 그야말로 좀 민주당 진영에서 200석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좀 뒤늦게 국민의힘에서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더구나 뭐 황상무 수석이라든지 예. 아까 얘기한 그 호주 대사 임명 같은 거 네. 이런 것 때문에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고 또 조국 신당, 혁신당이 생기면서 민주당의 공천에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유인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뭐 많은 얘기하지만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드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지금 제가 쭉 잠깐 짚어봤지만 그런 식의 반전에 또 반전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제 동일한 출발선상에 섰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뭐 대승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오만함으로 이어지고 국민은 오만함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총선 일정을 이유로 오늘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사흘 전에 대장동 재판 불출석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뭐 재판부에서 이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잠깐만, 이제 불출석은 아니고 오후에 출석을 했죠. 대장동 재판. 불출석보다는 지각 출석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한 번은 불출석했다가 오후로 갔고 네. 또 한 번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아예 가지를 않았었던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어떤 정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요청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출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 사건은 불구속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송달을 위해서 확실하게 이 사안을 어떤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번 사안은 정말 야당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만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무슨 물리력이 있습니까?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대선 후보까지 와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는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만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 대표를 지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의 눈을 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바쁘다 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재판 진행에 적극 참여해주는 그런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2일 지각 출석, 19일 불출석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다음 주에도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 글쎄요, 지지층 결집 행보다 이렇게 봐야 할지 밖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강성 지지층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태우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에서는 좌파라고까지 낙인을 찍을 정도로 뭔가 이런 또 강성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의 응원을 정확하게는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대구를 찾고 또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예방하고 이게 물론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정식적인 상견례가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굉장히 일정이 바쁜 와중에 쪼개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여지겠고요. 다만 본인이 이런 국정농단 수사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탄핵의 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물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이재명 대표 오늘 좀 모두 충남 지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 지역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그 분위기가 충남이나 강원 지역으로도 지금 퍼져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강단 있는 모습을 좀 보여서 대통령의 그림자를 좀 안 보이게 하는 대통령실의 그림자가 좀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조국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 사투리를 써가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전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너희들 쫄았지. 그다음에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원래 너희들 쫄았지. 쫄리나? 부산 분들만 알 수 있는데 이 어감을. 자, 조 대표 고향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는데요.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이런 일부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지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동의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지금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분위기가 된 것, 조국 혁신당 덕분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계속되는 그런 답변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뒤늦은 그런 공천 파동 이런 것도 좀 한 적이 있죠. 분위기 반전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현재 민주당 공천에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비례해서 찍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다른 반전의 분위기를 잡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태도를 취한다든가 그에 대한 반전의 길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천도 다 이제 마무리되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새로운 분위기가 뭐 형성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국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요즘은 굉장히 자신감이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유권자들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의 정책과 후보들 보고 누가 더 나은지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렇게까지 나가면 국민들은 저 당의 후보들을 보고는 고개가 돌아가지 찍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우리 그 노영희 교수님 말씀도 저는 결과에는 동의는 하지만 원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두 거대 그 정당들이 너무 뭐랄까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망시키고 심지어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제3의 정당을 찾다가 조국 혁신당으로 표를 주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결돼 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비주류에 해당하는 지지층들이 그러면은 이 당과 또 다른 당으로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교차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우리 후보도 자랑스러운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저 교만하게 비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대표의 딸 조민 씨요.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 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을 했죠. 조민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최재형 변호사, 결과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공소권 남용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되면은 TV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냈던 점, 그리고 또 2014년에 허위 서류를 내서 부산대 의대에 합격했던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지금 구형을 했습니다. 왜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을 하지? 라고 하는데, 요즘은 실질 구형이라고 해서 어떤 그 높이 어떤 인플레가 된 어떤 구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 정도면은 합당하다라는 것을 그 구형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실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또 자백을 하고, 그래서 아마 집행유예를 구형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집행유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미 변호사께 선거 결과와 이게 정치권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총선에 미칠지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선거 결과가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행 판례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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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이 배우 고 이선균 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정보 유출을 조사해 왔었는데요. 네, 관련 혐의로 현직 경찰관 1명이 체포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 씨.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사흘 뒤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이 씨의 비공개 수사 요구를 묵살했고 마약 수사 자료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경기 남부경찰청에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수사 의뢰 일주일 만에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와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도 5시간가량 인천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1명도 체포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현재는 마약 수사와 관계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체포된 경찰관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타라 루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현지 시간 21일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권 씨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법원이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당초 이번 주말쯤 한국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예멘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장면입니다. 3월 22일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유엔이 지정한 날인데요. 물의 소중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의 한 식수 충전소 앞에 차례를 기다리는 물통이 늘어서 있습니다. 인도의 방갈로루 지역은 저수지가 메말라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도 식수 부족으로 가장 고통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국가로 불과되고 있다고요. 네, 한국은 1990년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 3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 부족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295리터, 생수병 147개 분량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2025년에 한국은 물 기근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물을 날을 맞아서 물의 소중함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를 중심으로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으로는 밤부터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해안가와 전북 내륙, 제주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16도 예상됩니다. 주말이 내일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며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